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사과를 깎던 시어머님이 딸 진주에게 물었습니다. 진주야, 너 그때 만난다던 그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 사실 나 걔한테 차였어. 뭐? 차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주 입에서 차였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사과를 내던지다시피 한 채 소리를 쳤습니다. 진주가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요. 내가 못생겨서 싫대. 네가 못생겼다니?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라고 자빠졌어? 시어머님이 금방이라도 쫓아갈 기세로 발을 걷어붙이고 있자 시누이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엄마, 사귀다 보면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화까지 내고 그래. 우리 손녀가 못생겨서 헤어졌다는데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엄마는 참 양심도 없다. 평소에 진주가 누구를 닮았다고 했어? 진주는 나를 닮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진주가 엄마를 닮았잖아. 그럼 빼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 셋이 어디 가면 똑같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막 예쁜 얼굴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 오죽하면 엄마가 전에 엄마 사위 보고 우리 딸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맙네 그랬겠어. 그랬으면서 소녀한테 뭘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그래. 대신 진주가 우리 닮아서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잖아. 그럼 된 거 아니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진주가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찰 수가 있어. 그러는 그놈도 얼굴이 무슨 쪽제비처럼 생겼더만 지는 뭐가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무리 봐도 우리 진주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주야, 전화해서 욕이나 한 사발 하게 그놈 연락처 좀 줘봐라. 할머니, 그러니까는 빨리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보란듯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잖아. 역시 우리 손녀가 아주 똑똑하단 말이야. 항상 그렇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진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는데요. 시어머님과 진주는 궁합이 참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전생에서 서로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잘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시댁 가족들과도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면서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늦게 생기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히 먹으려 노력했지만 3년째가 넘어가면서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우리보다 늦게 결혼한 시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긴 했지만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치료를 한다거나 했을 텐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까지 그만뒀다 보니 하루하루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는데요. 내가 너 좋아하는 해물탕 끓였는데 같이 먹으려고 불렀다. 해산물 사느라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다녀왔는데 맛을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앉아서 먹자. 그냥 외식해도 되는데 혼자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나저나 네 시누이 소식 들었지? 네, 그렇잖아도 어제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네 시누이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네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말했어. 잘하셨어요. 축하받을 일인데 괜히 저 때문에 눈치만 보고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 모두 이해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잖니.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시어머님 말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가 마음 아픈 게 걸려서 그렇지 우리는 진짜 괜찮다.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시누이가 둘째 조카를 출산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여보,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래? 무슨 얘긴데 그래? 그게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한 선배가 좀 놀랄 만한 얘기를 하지 뭐야. 놀랄 만한 얘기라니? 작년 5월 달에 결혼식 간다고 갔던 적 있었잖아. 사실 그 선배 결혼식이었거든. 아, 그때 선배인데 늦게 결혼한다고 했던 그 선배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선배 말이야. 근데 그날 갔더니 그 선배가 아버지를 꼭 닮았더라고. 내가 그랬었잖아. 기억나. 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유독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했잖아. 맞아. 동생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았는데 그 선배만 아버지를 많이 닮았었거든. 근데 회식 날 그 선배가 놀랄 만한 말을 하더라고. 놀랄 만한 말이라니?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그 선배 아내분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 아, 그래? 좋겠다. 순간 제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고 있자 남편이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출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선배가 말이야 5살 때인가? 입양이 됐었다고 하더라고. 뭐? 입양? 오, 근데 부모님이 어찌나 잘 키워주셨는지 입양된 사실도 잊고 자랐다잖아. 근데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며. 그 선배 말이 자기도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 몰래 친자 검사까지 해봤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럼 혹시 친자로 나온 거야? 아니,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대. 근데 누가 봐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거든. 참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근데 최근에 선배 아내분이 출산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생긴 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선배가 부모님께 물어봤대. 뭘 물어봤다는데? 그때쯤 남편의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든 채 남편 입만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제가 집중을 해서 듣고 있자 남편도 더욱 신이 난 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는 자라는 동안 차별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진짜 대단하긴 한 거네. 그러니까 말이야. 암튼 선배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선배 어머니가 오히려 그런 걸 왜 묻냐는 표정으로 내 자식인데 차별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키우다 보면 그냥 다 예뻐서 입양했다는 생각이 들 틈도 없었다고 하시더래. 그래서 낳은 정 키운 정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말이야. 하긴 나도 그런 말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아. 처음에 막 낳았을 때는 예쁘고 뭐한 것도 잘 모르다가 키우면서 내 자식이란 생각이 들면서 더 예뻐지는 거라고 말이야. 암튼 그 선배분 부모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첫째가 돌 지나면 자기도 입양할 거라고 하더라고. 뭐? 입양을? 선배 아내분이랑 부모님도 적극 찬성했다나 봐.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감탄한 채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입양의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한 채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눈치를 살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그 입양을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뭐? 입양? 오,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나도 마음이 안 좋거든. 근데 우리한테 애가 생기지 않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입양해서 키우면 서로에게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입양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그냥 한번 물어본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난 한 번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 당연하지. 바로 입양을 하자는 말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생각만 해봐. 사실 나는 당신이랑 둘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거든? 다만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얘기 꺼낸 것 뿐이야. 근데 입양한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실까? 우리 엄마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까? 아니야. 우선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 라는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남편은 두 번 다시 입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 5개월이 넘게 입양에 대해 알아봤고 어느 날은 시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던 중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나도 궁금하니까 얼른 말해봐라. 저기 사실은 몇 달 전에 그이가 입양 얘기를 꺼냈거든요. 입양? 네. 아무래도 계속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이도 답답해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거기다 회사 선배 한 명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무릎을 탁 하고 내리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놀란 채 시어머님 표정을 살피자 시어머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나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지 뭐니. 외할머님이요? 그래. 그동안 한 번을 꿈에 안 나오시더니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입양 이야기를 꺼낼 줄 어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나 보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있잖니. 난 말이야 무조건 찬성이다. 근데 어머님 연세 때에는 입양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안 좋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아주 좋은 일인 거지. 사실은 친정엄마한테도 입양에 대해 말해봤거든요. 근데 엄마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너무 흔쾌히 대답을 하셨기에 놀라움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난 그 말이 좀 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어디선가 들은 말이긴 한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양육자가 잘못하면 그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한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자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그 말 아니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현정이가 키우는 건데 아주 잘 키울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정이 너라면 아주 잘 키울 거야. 그렇고 말고.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나도 앞으로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운동도 하고 그래야겠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요. 시어머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우리는 6살이던 진주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해줬어요. 그 와중에 진주를 입양했던 이유는 한 번 파양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진주의 눈빛이 유난히도 슬퍼 보였거든요. 처음 집에 온 진주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보다 시어머님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송파동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면 한바구음을 짓곤 했으니까요. 물론 진주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보다 행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진주는 온전한 우리 딸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한 채 믿을 수가 없었기에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요. 병원에 같이 갔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셔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다들 반겨줬어요. 특히나 남편이 감격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쌍둥이인 거야?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게 말이다. 이제 보니 우리 진주가 복덩이였던 거야. 시어머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진주를 끌어안자 진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복덩이야? 그럼 우리 진주가 복덩이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덩이지. 진주야, 엄마 뱃속에 쌍둥이 동생이 생겼어.
진주도 좋지? 진짜? 그럼 나 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진주는 엄청 좋겠네. 시어머님 말에 진주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진주를 재우려고 같이 누웠는데요. 진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지.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에 많이 놀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해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진주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낳았으니까 동생들이랑 똑같은 거야. 마음으로 낳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 정말? 그럼 진주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엄마 아빠 딸이거든. 진주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진주 보고 누구 닮았다고 했지? 할머니랑 꼬무 닮았다고 했어. 그렇지? 할머니랑 꼬무 닮았다고 했지? 진주는 원래 엄마 아빠 딸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 늦게 찾은 것뿐이야. 그치만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꼬무까지 다들 진주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게 바로 진주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 딸이라는 증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꼬무 꼬무부까지 진주를 많이 많이 사랑해. 라며 진주가 활짝 웃었는데요. 사실 진주를 키우면서 우리가 진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진주는 뱃속에 있는 동생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출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남편이 출장을 갔고 시어머님이 진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몸도 힘들 텐데 진주 아빠 올 때까지 우리가 진주 데리고 있으마.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요. 힘들 게 뭐가 있어. 사실 네 시아버지도 친구들이랑 낚시를 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심심하고 해서 진주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진주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어머님 덕분에 진주가 책 읽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쌍둥이 동생들한테 매일 책 읽어준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진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늘을 알려주면 열을 한다니까. 요즘은 혹시 몰라서 영어로 나오는 만화 영화를 틀어줬더니 그것도 금방 따라하더라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 진주가 천재인 것 같아. 라며 시어머님이 진주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시어머님은 진주를 정말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진주도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잘 따랐고요. 그런데 그날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역시 시어머님과 진주가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책까지 읽은 뒤 진주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다네요. 물론 집에는 시어머님과 진주밖에 없었으니 진주가 시어머님 휴대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하필 휴대폰을 진동으로 한 채 거실에 두고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전화가 온 줄 몰랐습니다. 결국 진주가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자 급한 나머지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다네요. 진주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 할머니가 사는 동이랑 아파트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위치를 말했답니다. 결국 잠시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진주가 급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 후 우리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혈당으로 급히 포도당 주사를 맞으셨다는 말에 가족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저혈당 증세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결국 제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좀 뚱뚱한 편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쌍둥이들 태어나면 도와주기 힘들 것 같길래 요즘 살을 뺀다고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 의사 말이 그래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니 밥도 무슨 새 모이만큼 먹고 맨날 운동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계속 걱정이 되더구만. 결국 일을 버렸어. 당신 나이도 있는데 굶어서 살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일이 될 줄 진짜 몰랐지. 근데 우리 진주가 119까지 부르고 진짜로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다들 놀라게 해서 내가 미안하지. 근데 진주가 집 주소도 정확하게 불러준 모양이야. 라면 시어머님이 진주를 바라봤고 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집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할머니 때문에 진짜 많이 놀라서 아직도 여기가 막 두근거려.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진주가 많이 놀랐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라는 시어머님 말에 진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해 가셨고 저도 쌍둥이를 출산해서 육아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 진주가 많이 도움을 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진주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역시나 진주는 많이 똑똑했고 그 어렵다던 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기에 제가 진주에게 의대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진주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전에 할머니 치아 안 좋아서 치과에 갔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치과가 비싸다고 불만이라고 하셨거든. 그럼 그 말 때문에 치대에 간다는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전에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거든. 그냥 예전부터 치대에 가고 싶었어. 라는 진주의 말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진주가 참 잘 자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이 누나가 공부를 잘해서 치대에 가자 쌍둥이들도 누나를 닮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은 지방의대에 그리고 한 명은 약대에 합격을 했어요. 쌍둥이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진주 덕분 아니겠어? 할머니, 그건 좀 오바 아닐까? 이게 왜 오바야? 동생들이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왜 내 덕분이겠어? 할머니가 자꾸만 그러니까 동생들이 할머니가 나랑 동생들을 차별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래? 네가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동생들도 네 본을 받아서 잘하는 거지. 안 그렇니?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우리 진주 덕분이죠. 거봐라. 난 세상에서 진주가 제일 좋아. 시어머님 말에 진주가 고개를 내저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님께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치과 오는 날인 거 알고 있지? 다음 주에? 벌써 그렇게 됐어? 당연하지.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 설마 또 시간 미루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할머니 완전 겁쟁이 되는 거야. 내가 겁쟁이는 왜 겁쟁이야? 그리고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전에 네 할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내구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할머니, 임플란트가 전혀 안 아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때는 내 실력도 좀 부족하긴 했어. 근데 이제는 진짜 잘할 수 있어. 진주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자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아팠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에이, 할아버지. 그래도 임플란트는 엄청 탄탄하게 잘 됐어. 암튼 지금은 나 완전 안 아프게 잘해. 진주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그러다 치과문 닫는 건 아니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몽땅 날릴 것 같네 그래. 시어머님이 농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진주가 펄쩍 뛰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하고 있어. 요즘 실력 좋다고 여기저기 소문나서 사람들 엄청 많거든? 엄청 많긴. 저번에 가보니까 환자보다 직원들이 더 많더만.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 그때는 사람 없을 때 일찍 와서 그런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원금이랑 이자를 꼬박꼬박 어떻게 보내겠어? 하긴 그건 또 그렇네. 근데 내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무슨 이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야. 이제는 됐으니까 이자 그만 보내. 원금도 그만하면 안 갚아도 돼. 내가 치과 개업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도움을 줬는데 당연한 거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해.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 꼭 받아야 하고 말이야. 그거랑 이게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할머니, 원래 이 치아가 건강해야 모든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이가 아프면 잘 못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거든.
치아가 참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치과 의사가 괜히 된 줄 알아?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주치해드리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우리 진주 덕분에 우리는 200살까지 살겠네.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고 계신 듯 해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 진주가 우리를 찾아와 준 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주와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